여러분, 오늘 아침 혹시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토록 당당하고 때로는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자면서도 무언가 고단한 듯 얕은 숨을 내쉬는 낯선 노인이 거기 누워있지는 않던가요? 우리는 살면서 남편이라는 존재 때문에 참 많이도 울고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피지 않았을까 원망하며 베개를 적셨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내 편은 저 사람뿐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자식들은 제 짝 찾아 둥지를 떠나고 덩그러니 둘만 남게 되는 이 시기가 오면 그토록 밉고 야속하던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 먹다 흘리는 밥풀이 더럽게 느껴지기보다 안쓰럽게 보이고, 축 처진 어깨로 베란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짠해져 옵니다. 아이고, 저 양반도 이제 다 됐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하는 탄식과 함께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남편을 향한 미움보다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늙거나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비로소 삶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원수처럼 때로는 동지처럼 살아온 내 남편이 어느 날 문득 가엾고 짠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대해, 그리고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노년의 평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강하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남편의 젊은 시절은 어땠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말도 안 해주고 그저 집안일은 여자가 알아서 해라며 큰 소리치던 무뚝뚝한 가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와 꼬장을 부릴 때면 정말이지 짐 싸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내 허리가 휘어질 때도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 무심함이 뼈에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를 하고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갑옷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명함도 사라지고 찾아오는 전화도 뜸해지고 갈 곳이라곤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면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는데 이제는 아내 눈치 보느라 리모컨 하나 마음대로 못 돌립니다. 삼시세끼집에서 먹는다고 삼식이 소리 들을까봐 점심때가 되면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며 라면을 끓이거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인생이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더러워도 참고 치사해도 고개 숙이며 살았을 텐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건가. 젊은 날의 그 기세등등함은 어쩌면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뒤집었었던 가면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그 가면을 벗을 힘조차 없어서 있는 그대로의 약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늙은 수컷의 모습, 그 초라함과 마주했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의 얼음장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연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이 없어진 남편, 그 속내를 들여다보다. 나이 든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라는 병입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만나고 동네 모임도 나가고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다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경쟁하며 살아온 탓에
마음을 터놓을 친구 하나 제대로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함이 사라진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밖에서는 더 이상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집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해 겉돕니다. 거실 소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하루 종일 TV 채널만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꼴보기 싫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곳이 TV 속 세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뜬금없이 화를 내거나 삐치는 남편 때문에 황당하신 적 있으시죠? 밥이 이게 뭐냐, 청소는 했냐 하며 괜한 트집을 잡을 때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하며 맞서 싸웠겠지만 이제는 그 속내가 보입니다. 그것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줘요. 나 아직 가장이에요.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입니다. 늙은 남편은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것도 서러운데 가정에서조차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까봐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눈빛을 읽어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돌아와 이제는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로 남은 늙은 나무 한 그루. 그 나무가 기댈 곳이라곤 결국 척박한 땅, 바로 아내인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움도 결국은 부질없음을 깨닫는 시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을 만났나 하며 한탄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어 주변을 둘러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 많고 잘 나갔던 친구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평생 인꼬부부 같았던 옆집 형님이 치매 든 남편 수발 드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봅니다. 황혼 이혼이다 뭐다 하며 갈라서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자유로워 보이다가도 명절이나 아플 때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내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봅니다.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왔을지언정, 성격은 좀 괴팍할지언정, 그래도 내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저 사람. 아플 때 약 먹었냐 무뚝뚝하게 물어봐주고 무거운 짐 있으면 그래도 남자라고 들어주려 애쓰는 저 사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는 드라마에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그저 부족하고 흠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듯 그 사람도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져 무엇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라며 따져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허무한 메아리 뿐입니다.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제는 미워할 힘도 아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래, 너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다. 우리 참 모진 세월 용케도 버티며 여기까지 같이 왔구나 하는 전우회 같은 마음, 그것이 황혼의 부부를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남편이 짠해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어안고 삭히고 발효시켜서 마침내 이해라는 향기로운 술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장 서럽게 우는 사람은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나빴던 부부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해라는 말보다 지겨워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죄책감,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던 미안함, 가는 뒷모습에 대고 모진 말을 퍼부었던 기억들이 가슴을 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밉다 해도 막상 덜컥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우리네 아내들의 마음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작아진 몸으로 내 손을 꼭 잡는 남편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인생의 목격자는 이 사람뿐이었구나. 내 젊은 날의 고생을 알고 내 아이들이 커가는 기쁨을 함께 나눴던 유일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의 반쪽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연민의 마음이 들 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에게 반찬 하나 집어주며 많이 들어요. 요새 기력이 없어 보이네 한마디 건네는 것. TV 보다가 졸고 있으면 슬그머니 이불 하나 덮어주는 것. 그 사소한 행동 하나에 남편은 아직 내 편이 있구나 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남편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내가 말년에 따뜻한 밥은 해먹였다. 서로 불쌍해하며 의지하고 살았다는 기억. 하나쯤은 남겨야 내가 덜 아프고 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아이고 저주름 좀 봐. 무릎이 아파서 어쩌나 하며 걱정해주는 마음, 짠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측은지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다. 저 사람도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온 늙은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밉던 눈매가 조금은 순하게 보이고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든 남편의 등 뒤에서 조용히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전하면 됩니다. 여보, 고생 많았소. 우리 남은 세월은 서로 불쌍해하며 아프지 말고 곱게 늙어갑시다.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따뜻한 마음 한 조각이 차가웠던 여러분의 안방을 훈훈하게 데우고 남은 인생을 고독이 아닌 동행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어가는 남편이 그리고 늙어가는 내가 서로를 보듬어 안는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